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분명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툭 알았어. 한마디를 던지고는 다시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죠. 분명히 대답은 들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짧은 한마디 알았어 속에 숨어있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알았어는 언어학적으로 완전한 대답입니다. 의미 전달도 되고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끼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비언어적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말의 내용은 수용했지만 몸과 시선과 감정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분석하려는 순간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이미 1960년대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일 때 실제 언어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하다고요. 나머지 93%는 표정, 눈빛, 몸짓, 목소리 톤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어를 핸드폰을 보면서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언어로는 7%의 동의를 보낸 셈이지만 나머지 93%로는 완전히 나는 지금 내 말에 관심이 없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중요한 대화 앞에서 핸드폰을 붙잡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행동 뒤에 크게 세 가지 심리적 원인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감정적 과부하를 피하려는 회피 반응입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감지될 때 본능적으로 그 자극에서 멀어지려 합니다. 이건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아주 원시적인 반응이에요.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도망칠 곳이 핸드폰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적 요구 혹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날아올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화면 속으로 시선을 피합니다. 핸드폰은 현실에서의 불편함을 즉각적으로 차단해주는 가장 손쉬운 심리적 피난처가 된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극 회피라고 부릅니다. 불쾌한 자극을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게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덜 위협적인 환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는 그 사람이 꼭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뇌가 먼저 반응한 거니까요. 두 번째, 애착 유형과 깊게 연결된 소통 방식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어릴 때 형성된 관계 패턴을 평생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에서 감정적인 밀착이 일어날수록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들에게 알았어는 대화를 끝내려는 신호이기도 해요. 더 깊어질 수 있는 대화의 문을 닫고 핸드폰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사이에 세우는 거죠. 관계가 가까울수록 역설적으로 더 강하게 이 패턴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도파민 중독과 주의력 분산의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뇌는 이미 스마트폰에 깊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알림 하나, 스크롤 한 번, 좋아요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문제는 이 자극이 너무 즉각적이고 너무 강렬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현실의 대화는 어떤가요? 감정을 조율해야 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 때로는 불편한 감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현실 대화는 에너지 소모가 큰 고비용 활동이에요. 그런데 핸드폰은 아무 노력 없이도 즉각적인 자극을 줍니다. 결국 알았어라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행동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닐 수 있어요. 이미 도파민 회로에 깊이 종속된 뇌가 보내는 자동 반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상대방의 상처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지만요. 자, 이제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볼게요. 알았어라는 말과 함께 핸드폰 화면을 마주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말을 건넸던 당신 입장에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대화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경험을 할 때 신체적인 고통과 거의 동일한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바로 전측 대상피질이라는 영역인데요. 이 부위는 육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내 말을 무시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볼 때 느끼는 그 감정은 단순한 기분 나쁨이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통증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그토록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 안에서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피곤한가 보다, 바쁜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달래죠.
그런데 2번, 3번, 10번이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뇌는 패턴을 학습하거든요. 그리고 그 패턴이 반복될수록 뇌는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 말은 중요하지 않구나.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개념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실험을 통해 발견한 건데요. 반복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 경험에 노출된 존재는 결국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감정을 공유하려는 시도 자체를 멈춥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그건 포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영향은 관계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정서적 친밀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줄고 다음엔 스킨십이 줄고 결국 함께 있어도 각자의 핸드폰만 보는 두 사람이 되어버리죠. 많은 커플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멀어졌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런 사소한 순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이는 부모에게 거절당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면의 믿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핸드폰 하나가 아이의 자존감에 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친구 사이에서 반복되는 무시는 서운함을 넘어 관계의 우선순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 친구에게 어느 정도의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답을 내리는 순간 사람들은 슬며시 멀어집니다. 싸우지도 않고 선언하지도 않고 그냥 연락이 뜸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소리 없이 끝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라고 차분하게 한 번만 물어보는 겁니다. 비난이 아니라 확인의 언어로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뇌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딱 한 가지 습관만 만들어 보세요. 누군가 말을 걸 때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것. 화면이 보이지 않으면 뇌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나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건 사실 핸드폰 예절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에 온전히 존재해 주는 것, 그게 얼마나 깊은 심리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의 내용보다 시선보다 존재감이 관계를 지탱하는 더 깊은 힘이라는 것. 진짜 알았어는 한마디가 아닙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 전체가 알았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당신이 있는 그 지역의 당신으로 인해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